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주식 대박 나시고 테슬라를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버블 이야기할 때 유명한 네덜란드 국은 이야기가 그거잖아. 튤립 그 국은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예요. 혹시 지금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인가 거기서 리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주가가 폭락하지 않아요. 거의 뭐 이건 종교 수준까지 가버리면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미 종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SNS, 유튜브 이게 페이스북 이게 정말로 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람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도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떤 기술과 도구로 만들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면 원폭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 해악을 끼치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그걸 페이스북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면 교육과 훈련과 경험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암기를 위한 교육이 많고 푸는 교육,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흔히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있는데 비판적 사고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쭉 교육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내려가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이 잘 안 된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잖아요. 유치원 교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가정교육이 잘 안 되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특히 젊은 그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0대만 되더라도 SNS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세대거든요. 강력하게 SNS 환경에 자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식의 환경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컨텐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기에도 시간도 없어요. 무수하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어떤 기후변화를 하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고 환경을 막 지켜야 되고 막 동물이 어쩌야 되고 막 동물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고 뭐 이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가해자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일상 삶 자체가 전부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딜리버리로 전화해가지고 시켜 먹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럼 SNS 쓰지 말자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SNS는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플레이어 당사자들, 쓰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이해하는 흔히 이제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보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안 돼 버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갈등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정부라든지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 언론에 대한 불신 아주 극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에 대한 불신이 이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처럼 뭐 기레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금도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고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되면 이건 뭐 엄청난 하나의 사람들이 중요한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 신뢰감이 없어요. 심지어 방송에 대한 신뢰감도 없어요. 방송 뉴스에 대한. 이거 정말로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그 누적된 적폐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인들은
뭐 비중 있는 의기사였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KBS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거 그 뭐냐 누구누구당 그 지지자들이잖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 소스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끝. 왜냐면은 우리나라 KBS는 BBC나 NHK만큼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역대 독재 정권들이 만들어낸 이게 도구가 돼버리면서 지금 생긴 문제예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도 그렇고요. 누적된 우리나라 왜곡된 현대사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게 예전에 북풍 사건이었어요. (1980년도에) 선거 때만 되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요. 그리고 잡혀요. 선거 때만 되면 휴전선에서 총을 쏘아요 북한군이.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거 뭐냐 민주운동 세력은 아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군인데 선거 때가 되면 야당이 승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총을 쏘면 여당이 승리.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북풍이잖아요. 그걸 밝혀졌잖아요. 정권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 받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게 조작할 수 있구나라는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세대들에게 충격은 세월호 때 계속 그 밝혀지지 않았던 대통령의 행적을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된 불신이 그 어린애들이 죽어가도록 국가가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정부가 뭐라고 해도 그동안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결정타를 날렸던 게 세월호였어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정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신뢰할 만한 어떤 기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SNS가 딱 들어오니까 아주 잘 맞는 도구인 거예요. 기름이 뿌려져 있는데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SNS가.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청소년도 자기 엄마 아빠 말보다 SNS의 말을 훨씬 더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SNS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SNS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수업시간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뺏으려고만 하지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미국 SAT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맞을까? 반론하고 다시 그 상대방이 반론을 듣고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 띵킹이고 학술 대회라든지 학회가 하는 역할이고 근데 요즘 학회에서도 그런 논쟁을 잘 안 해요. 학회도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발표하면 대충 뭐 좋은 이야기 해주고 끝내요. 코로나는 그냥 단순히 몸을 망치는 질병이 아니네요. 사회하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이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이게 코로나가 하나의 쭉 트렌드가 있는데 이걸 엑셀을 밟아서 가속화시켰다는 걸로 보여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SNS라는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등등 기반으로 해서 이미 사회가 또 핵가족화 등등으로 해서 쭉 하나 경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확 속도가 빨라진 거죠.